아주 오랜 옛날 한국의 영천 지역에는 명랑호수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수면이 맑고 깨끗하며 사계절마다 다양한 색으로 반짝였다. 봄이 오면 호수 주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 물결을 이루었고, 여름에는 초록빛 숲속에서 잔물결이 햇살에 반짝였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소복이 내려 호수를 순백으로 감쌌다. 사람들이 이 호수를 명랑이라고 부른 이유는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호수의 깊은 곳에 마법의 힘을 지닌 신비로운 보석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보석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환을 돕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호수를 신성시하며 그 주변을 지켰다. 영천 마을에는 민호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민호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매일매일 모험을 찾아 나서는 소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호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민호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호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름답고 신비한 보석을 발견했다. 꿈에서 깨어난 민호는 그 꿈이 왠지 모르게 현실일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민호는 마을 어른들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민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민호야, 너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정말 용기 있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호수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민호는 결국 호수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는 호수로 향했다. 그는 단단히 작별 인사를 한 후 작은 나룻배를 끌고 호수로 나갔다. 호수 중간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물고기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걸며 물었다. 왜 이곳에 왔니? 어린 친구야. 민호는 용감하게 물고기에게 자신의 꿈과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고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호에게 말했다. 내가 찾는 보석은 이 아래 깊숙한 곳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 그 보석은 너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과 자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민호는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고기의 안내에 따라 배를 타고 호수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민호는 호수 바닥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물고기가 말한 대로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손을 내밀어 보석을 잡고 다시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물 위로 올라온 민호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수의 모든 생명체들이 민호를 환영하는 듯 보였고 그는 속으로 물고기의 말을 되새겼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가 그가 발견한 보석을 할머니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가 보석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이를 통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고 영천의 자연은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명랑호수는 여전히 아름다운 정경을 뽐내며 그 비밀의 보석이 지닌 힘을 세상에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경주라는 곳에는 아주 특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한밤중이 되면 반딧불이 가득 차서 빛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사람들은 이 숲을 반딧불숲이라 불렀다. 숲의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요정들은 반딧불이와 함께 밤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그들의 마법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전해준다고 전해진다. 숲 근처 마을에 사는 소년 수호는 항상 반딧불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이 숲에서 반딧불이와 함께 요정들을 만나는 꿈을 꾸곤 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이 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곳에는 수백 년간 잠든 고대 신들이 잠들어 있으며 그들을 깨우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수호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탐험을 나섰다.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반딧불이들은 마치 별무리와 같은 분무를 추고 있었다. 수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연못까지 가보자. 요정을 만날지도 몰라. 아이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모험심에 이끌려 수호를 따라가기로 했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점점 더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반딧불이는 일정한 리듬을 가진 듯이 반짝거렸고 그 빛은 길을 밝혀 주었다. 마침내 아이들은 연못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소문처럼 요정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반겨주었다. 요정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기다렸다. 우리의 반딧불이들이 전하는 빛은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인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다. 그 순간 연못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치 밤하늘에 또 하나의 별이 생긴 것 같았다. 요정들은 아이들에게 이 빛은 경주를 지키는 고대 신들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아이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광경에 압도당했다.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반딧불 숲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만났던 요정과 신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경주의 소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반딧불들이 그들의 마법 같은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오랜 이야기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호수로 유명한 춘천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해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르른 물결이 넘실대는 강과 호수를 자랑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드리운 산책길이 환상적이며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여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은 곳이었죠. 춘천의 중심에는 커다란 은빛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신비로운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오래 전부터 호수를 수호하는 순이라는 인어가 살고 있었고 호수의 물이 맑고 깨끗한 이유가 바로 이 인어 덕분이라 했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존재였으며 호수의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타나서 마을을 지키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와 함께 호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이상 눈이 내리더니 호수의 얼음이 불길한 붉은색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무서워하며 호수에 가지 않았고 급기야 호수의 물고기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그는 마을의 몫으로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호수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던 그는 범상치 않은 호수의 변화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호수로 나갔습니다. 호수에 다다르자 철수는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한 젊은이로군. 철수가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자 그의 앞에서 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철수에게 자신이 호수의 수호자이며 최근의 이상 현상은 마을 주변에 머무르는 사악한 마녀의 소행임을 설명했습니다. 마녀는 겨울을 끝없이 지속시켜 마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설명을 듣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마녀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와 순이는 마녀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마녀는 순이의 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단에 의해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녀의 주술을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철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순이는 호수에 대한 전설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수의 용기를 기리며 은빛 호수는 다시 예전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춘천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에 어려움이 닥칠 때면 언제나 이 전설을 되새기며 연대와 용기를 나누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많은 별들이 푸른 보석처럼 빛나던 한국의 광주 지역에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광주호라는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광주호는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아는 이가 없어 여러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용은 은빛 비늘을 가진 우아한 존재로 천상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인간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용은 하늘을 가르는 듯한 엄청난 포효와 함께 광주 지역에 내려와 혼란과 재난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용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이 떠나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남긴 은혜를 느낀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용과의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곧 굵은 빗줄기가 되어 대지를 적셨고 바로 그 눈물과 비로 광주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광주호를 용의 슬픔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광주호 주변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호수는 엄실거리는 물결과 함께 매일 축복을 전하며 마을에 비옥함을 안겼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점차 번영하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용의 이야기는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인은 여전히 용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용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광주호를 돌보고 가꾸었습니다. 어느 봄날 갑자기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수 위로 반짝이는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은빈 물보라가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호수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름다운 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빛 비늘을 가진 그 용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물 위에 떠올랐고 떠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남겼던 희망과 믿음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용은 광주호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호는 단지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령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사람들은 그 비밀스러운 전설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답니다.